국내 최대 공익 한방의료재단인 자생의료재단의 리더 신준식 이사장. 한방치료법과 한약을 통한 비수술 척추질환 치료의 선구자로 존경과 관심을 받아온 신준식은 7대를 이어오는 한의사 집안의 믿음과 올곧은 신념으로 한방병원의 신화를 이룩했다. 국내외 17개 병의원에 260여 명의 의료진을 거느린 국내 최대 한방의료재단인 자생한방병원을 이끌며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신준식 이사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수술 없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튠화요법을 개발해 한방의 신기원을 이룬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그는 한방의 기본 원리인 자생력을 삶의 원리이자 성공의 키워드로 내세웁니다. 한방병원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국내 최초, 국내 최고를 넘어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해 뛰고 있는 신준식 이사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공익의료재단인 자생의료재단 이사장님이신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 한방병원입니다. 네. 15개의 병원을 모두 공익의료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똑같은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사회공헌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또 R&D 연구도 하고 복지도 늘리고 하는 그런 공익의료재단입니다. 병원으로 더 키우는 대신 공익의료재단으로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선진께서의 그 평생 그 업적이 비난한 농촌을 다니시면서 6.25 직후에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항상 이렇게 공익의료재단에 대한 꿈 같은 것을 얘기를 많이 하셨죠. 17군데를 이사를 다녔으니까요. 아, 그 당시에. 네, 그래서 한번 왕진을 가면 4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시골길에 가서 6.25 직후에 뭐 그렇게 의료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한데 한번 왕진 가면은 그렇게 40리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 비난하는 분들 이렇게 참 치료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결심을 하게 되었죠. 네. 자생한방병원, 자생의료재단. 이 자생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이 스스로자자거든요. 스스로자, 날생자. 우리 인체는 스스로 낳는 회복력인 그런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치료를 할 때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는 도와주는 것뿐이고 질병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회복력, 그 자생력을 끌어주면서 도와주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 그래서 저는 자생이란 상호를 자생한방병원이라고 진 것입니다. 이 자생력을 삶의 원리로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계시다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체의 어떤 스스로 낳는 회복력인 그 자생력이 질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도 우리가 좌절하고 역경에 빠져 있고 힘들어할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무리 힘든 역경도 이기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자꾸 자기 유도를 해가면서 거기서 헤쳐나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가져 있는 정신 세계의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이죠. 정신 세계에 있는 자생력, 마음자리에 있는 자생력,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생력.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냐 하면은 내 자신이 만들었고 없앨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은 도와줘서 꼭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위로도 해주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조언도 해줘가면서
믿음을 줘가면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힘으로 가게끔 예.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군요. 그런 정신이죠. 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막막함, 실패의 좌절감, 다시 재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이런 마음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삶의 자생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또 내신 책 중에 네. 비 맞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다. 이것도 자생력에 대한 뭐 얘기인가요? 자생력 얘기도 있고요. 네. 출판사 사장님께서 네.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역경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수필로 좀 이렇게 좀 에세이로 좀 써봐달라. 그래서 저의 경험 담도 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귀감이 되는 얘기도 좀 거기다 인용하면서 젊은이를 위한 그런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체념하지 말고 네. 앞으로 나가는 뭐 희망을 주는 그런 책 그렇죠. 내용이겠네요. 네네. 예. 비 맞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다 이런 제목을 보니까 그럼 그동안 비를 많이 맞으셨습니까? 많이 예, 맞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나이법도 개발하면서 학회를 만들어서 학회 임원들하고 같이 그 어려운 그 노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학회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주위에서. 이런 척추 교정 이런 거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이나 하거나 그러는 것이지 한의사가 어떻게 그런 지하 의료계에서 있는 것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양방 의사들은 그건 무슨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뼈를 맞춰 가지고 어떻게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을 고친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길이고 아주 위대한 치료법이고 또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나 협착증을 고치는 많은 사람들 고쳐왔기 때문에 선진께서 고치는 것도 옆에서 봤고 이것이 이 자체가 진실인데 어떤 데이터가 없다, 표준화된 과학적인 그런 에비던스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과학으로 몰아가면서 매도할 때 하나하나 증명시켜가면서 과학화하고 표준화하고 객관화 그런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싸울 때 제가 많이 비를 맞은 게 아니라 눈폭탄도 맞았고 우박도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았죠. 그렇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환자들 때문에요. 병석에서 병석에서 오랫동안 누워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한방의 비수술 치료법을 통해서 나았을 때 감사함을 나타냈을 때 절대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죠. 대대로 한의사 집안이라고 하시던데. 네, 선친께서 한의 하셨고 양의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한의만 하셨고 그럼 3대째 내려오시. 7대째 7대? 네, 제가 오. 한의를 하는데 집안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전부 한의사셨는데요. 선친께서는 할아버지가 이북에서요. 말 타고 왕진 가시면 말 뒤에 타고서 따라다니시면서 왕젠가 환자들 치료하는 걸 보셨답니다. 그렇군요. 저는 6.25 직후에 6살, 7살 때 아버지께서 시골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 자전거 뒤에 타고 다니면서 치료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자가용 있어서 타고 다니는데 제 아들이 한 번도 저 왕진 가는 걸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죠. 어떻게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한 번은 쭉 내려가시는데 자전거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실 때 제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한 7, 8명이 아버지를 막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런 왕진 가방도 없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양재물을 먹고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총각을 다투는 일 아닙니까?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 환자 집에 들어가셔서는 그 자전거 펌프 타이어 펌프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져라 그러더니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걸 낫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그걸 입에다 넣어가지고 호수를 그 주전자에다 물러가지고 위로 세척을 해서 제가 배를 눌러드리고 8살 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좀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뭐 여기에 뭔가 찡한 걸 느꼈죠. 사람이 살고 죽고 또 이 의술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는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하고 저도 나중에 금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그러면서 왕진을 아버지가 안 데려가면 제가 뭐 그냥 떼굴떼굴 누웠을 때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도 된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추나란 얘기만 되면 가슴이 참 멍멍해집니다. 정말 자식 같은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풀모지에서 추나를 만들어서 한국 어디에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한국 추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보험화되기 위해서 복지부로부터 2월 3일 시범 사업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전 국민한테 건강보험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간의 허리 고치는 명의로 알려진 한의사 신준식 이사장은 25년간 15만 명 이상의 척추질환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고쳐냈다. 그의 손에는 메스와 주사 대신 침과 추나요법,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방이 있었다. 침 맞고 움직인다 해서 뭐 동작침도 개발하셨대요. 동작침 어떤 내용인가요? 동작침이라는 것은 MSAT라고 해서요. 모션 스타일 아큐펑처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침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환자가 움직이죠. 환자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디스크가 터지거나 탈출되거나 협착증으로 인해서 전혀 못 움직이는 환자죠. 119 타고 들것으로 이렇게 오지요. 스트레처카로 오는 환자 또는 휠체어 타고선 부축해서 오는 환자들을 동작침을 넣으면 한 20분 후에 보면 스스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없어지고요. 그것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29명의 환자가 모두 통증이 8, 90 정도 되는 극심한 통증을 가지는 환자입니다. 전혀 못 움직이는 환자들이요. MRI상으로 다 디스크가 탈출된 걸 확인한 환자들이고요. 그쪽에다는 양방으로서 진통제 주사를 놨습니다. 디클로파낙스라는 진통제 주사를 놨고 이쪽에 29명은 응급 환자죠. 전부 다 똑같은 케이스 환자들은 동작침을 놓은 거예요. 근데 동작침을 맞은 사람들은 입원 기간도 짧아졌고 회복력도 빨라졌고 그래서 이거를 국제저널이라는 페인지에다가 퍼블리시를 한 겁니다. 과거에는 페인지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만성요통에는 침술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중국 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급성요통은 침술이 효과가 없다. 플라시보 효과다라고 학술적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뒤집었어요. 급성요통에도 동작침법이 오히려 진통제 주사보다 5배의 효능이 있다. 해가지고 페인지에 이렇게 그게 발표가 됐고 그 내용이 하도 좋아서 표지에다가 모델로도 선정해서 침 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생한방병원은 유명 인사들이 치료받는 병원으로 유명한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유현진하고 추신수 선수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앉아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에서 뛰다가 발목을 다쳤다고 원장님 와서 좀 치료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저스 그 라카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추신 선수가 발목 때문에 잘 이렇게 못 걸어서 제가 추나요법하고 동작침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걸어 다니니까 거기 있는 외국 선수들이 놀래죠. 그래서 추신 선수가 너는 포수니까 너 손 다쳤잖아. 너도 치료받아. 너도 치료받아. 그 친구들 다 치료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기사로도 미국에서도 나왔고 한국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나 뭐 최경주 선수도 치료하셨다고 하던데. 네. 예, 김연아 선수 캐나다하고 일본에서 네. 연습할 때 제가 가서 또 같이도 따라도 다녔고 최경주 선수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치료받고 상당히 뭐 좋아지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불편하면 항상 찾아와서 치료받고 가고 같이 끝나면 골프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방병원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자생한방병원이 가장 성공한 병원 중에 하나가 됐는데 뭐 특별한 성공 비결이 있나요? 한방병원 하게 되면은 다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거든요. 네, 중풍을 네. 잘 치료하는 병원, 뭐 네, 간장 그렇죠. 질환, 또 부인과 질환, 내과 질환이 잘 치료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병원에서 그것을 다 하는 병원들이 주로 전 과목을 다 보지요.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저는 이것을 특화를 시켜서 척추 질환만 25년간 팠죠. 그래서 척추 질환만 치료하는 그런 전문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인가도 받았고 그래서 한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한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네. 외국 사람들 해외에서 반응은 어때요? 대단하지요.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제가 지금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럼 외국에는 의과대학 또 방송국 이런 데서 강의를 요청하면 전 강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환자를 모아놓고 바로 치료하면 네. 잘 걷지 못하던 환자가 휠체어 타고 왔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니까 그런 것이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더 하는 것은 의과대학하고의 교류입니다. 미국의 러시의과대학은 시카고에 있습니다. 러시의과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또 강의 중에 직접 환자를 치료해주고 시연을 하죠. 또 시저사나이 병원, 러시아 국립의대, 또 카자흐스탄 국립의대 이런데 모두 초청받아서 강의하고 환자를 또 치료하고 그렇게 치료하는 치료 방법을 그쪽 의사들한테 가르쳐주고.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미시간 오스토패틱 의과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을 알고 있는 서양인 환자일지라도 한의학을 처음 접하면 생소한 치료법에 어색해한다. 그러나 곧 뛰어난 치료 효과에 감탄한다. 환자뿐 아니라 양방 의사들까지도 자생의 치료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협진을 요청한다. 유수한 문예지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세요. 그 시집도 여러 권 내셨죠? 한 보름 전에 나온 것이 아, 맺고 풀고 하니 사랑이더라라는 그 시집을 냈고요. 작년에는 앉으랴 서랴 걸으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도 많고 또 많은 직원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마음에 또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글러서 혼자 푸는 거죠.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에서도 성격이 워낙 제가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시로서 써서 메신저로 날려주면 다들 자기 얘기라고 그래. 그거 읽어보면 날 향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저 식사를 하면서 다 자기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기한테 한 얘기를 시로 썼다고. 대화가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전 직원들한테 저는 메신저를 통해서 시를 오늘 새벽에도 5편 썼죠, 그죠? 그렇게 많이 새벽에도 제가 하루에 5편도 씁니까? 아침에 새벽에 한 5시, 6시 안에 한 1시간 정도면.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척추에 관련된 시도 있나요? 그러면요. 그러면 시 한 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원 없이 배고픔 없이 우리가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조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풍족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을 하셨잖아요. 한 25년 전에 제가 진료를 하는데 그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노부모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뼈가 다 망가지고 들러붙고 그런데도 정말 보약 한 첩 안 드시고 병원에도 안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자식들 다 대학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늦은 상태도 오셔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썼거든요. 그 망가진 척추가 그냥 사과나무 같이 보였어요. 그게. 퇴행성 척추. 나무야 나무야 큰 나무야 사과나무야 힘에 겨워 업에 겨워 모진 삶을 살았느뇨. 허리가 휘어지게 애틋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었구나. 뼈골이 상하여 들러붙고 새까매지도록 무심한 마음은 어디를 갔더뇨. 자신을 망각한 채 니를 위한 삶을 살았더뇨. 퇴행아. 그토록 모질게 참아온 세월 이제 누가 보상해 주리. 아들아 딸아 이 몸 바쳐 휘어진 허리 애절한 너와 나의 퇴행성 상처뿐인 우리들의 퇴행성. 슬픈 얘기네요. 슬픈 얘기죠. 예, 저희들 부모님들이 다 그 시대에 그랬었죠. 환자에 대한 신준식 이사장의 감성은 그를 등단 작가로 만들었다. 진료와 국내외 활동에만 매달리기에도 벅찬 바쁜 순간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감성 코드를 놓치지 않고 시와 수필을 개인 블로그에 차곡차곡 올리고 있다. 요즘 K-팝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네. 그 이사장님의 꿈도 그러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네. 자생의료재단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 무엇인가요? 네, K-팝처럼 K-메이드라고 해서 예. 우리 우수한 한국의 민족의학, 예. 한의학을 세계화하고 예. 한국의 우수한 인재, 한의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우리 민족의학 그리고 자생의 이런 훌륭한 치료법들을 그 국민들한테 의료 시혜를 하고 또 의료인들한테 전수시켜줘서 그 국민들이 정말 고통 없이 치료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양방 한방 이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목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양한방 통합병원이지만 이것을 교육기관으로 승화시켜서 양한방 통합 융합 대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한테 석사, 박사학위를 주고 통합진료에 대한 이런 연구를 계속하게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한국의 이 의학을 K-메디를 널리 알렸으면 하는 그런 것이 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사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읽으셨던 책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 하면 소개 좀 해주시죠. 술탄과 황제란 책이 있습니다. 네. 전 국회의장이신 김영호 국회의장께서 그걸 쓰셨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읽으면서. 오스만 제국의 부흥에서 그 멸망시키는 비잔틴 제국 멸망시킬 때 그 리더자의 그 마음가짐과 행동 또 이 정신 이런 것이 너무 잘 녹여져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사장님이 이제 비 맞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다 이런 책도 쓰셨는데 지금 비를 맞고 있는 또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나 또는 그 시청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잠깐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절대로 잠깐의 짧은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할 때 깨달았을 때가 바로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셨다면 건강을 깨닫는 순간 가장 빠른 깨달음을 얻은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나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지금이 시작하는 점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럼 어떠한 비가 오더라도 절대로 춥지 않습니다. 오늘 성공스토리 만남은 국내 최대의 공익한방의료재단인 자생의료재단의 신준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병원의 신화를 이룩한 신준식 이사장.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대대로 이어온 한의사 집안의 정신, 거인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거인의 무등을 타고 스스로 또 다른 거인이 되어 구시대의 한의학을 수렴해 새시대 한의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신준식 이사장. 앞으로 그의 뜨거운 노력으로 우리의 한의학이 K미디어의 큰 흐름이 되어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